안녕하세요, 엠터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프라이짐의 중성 형님을 이제 인터뷰하러 왔어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역시나 지인 찬스고요.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호서 예전 전 교수를 하셨었고, 사실 이 스펙을 조사하면서 저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시합에 있는 스포츠 모델을 전부 다 그랑프리를 하셨어요. 그랑프리만 제가 알기로는 16번이에요. 어찌 스포츠 모델이라는 장르가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신 건가요? 1세대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는 거 보면 뭐 1.5세대 뭐 이러는데, 거의 초창기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 1세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원래 1세대는 정말 다들 아시는 황철순 형님도 처음에 스포츠 모델로 시작하셨고, 홍준영 형님도 아. 원래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세대 선수분들이죠. 스포츠 모델만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스포츠 모델만 고집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스포츠 모델이 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보디빌더 할 수 있는, 할 수야 있겠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제 어떤 이런 키로 봤을 때 좀 큰 키기도 하고. 아, 맞아요. 형님이 키가 키가 몇이시죠? 182 정도 되니까. 그쵸. 조금 보디빌딩, 머슬 부분 사실 키가 커서 좀 불리한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또 그런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형님 정도면은 클래식 피지크 쪽으로 가셔도. 되게 멋진 종목인 것 같아요. 그것도 클래식 피지크 보면. 네, 욕심 나시죠? 욕심이 나는데 이 사이즈를 내가 채울 수 있을지. 뭐 지금부터 열심히 파도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360을 전 형님을 볼 때마다 체지방이 항상 낮은 상태에서 복근이 없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쵸. 그 365일 좀 낮은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비결이라고 했나? 뭐 운동법이나 식단 이런 게 있나요? 다들 알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형님이 이제 시합을 언제부터 뛰신 거예요? 2011년에 첫 대회였나? 그랬을 거야. 2011년? 네. 11년도?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한 지 19년이고, 뭐 짜잘하게 잡은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그 CA 활동, 뭐 보디빌딩 들어가서 CA. 가서 관장님이랑 계란 까먹고, 그건 사실 운동한 건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도 다르죠, 사실 형님. 운동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는. 뭐 제대로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쇠질을 한 거는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19년. 제가 사전에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인스타를 많이 보거든요. 눈에 가는 사진들이 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역시나 뒤태로 해서 누드 사진이 있어요. 엉덩이가 나오는 그 힙이 갈리는 그게 있어요. 시합 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엉덩이를 빗살무늬까지 갈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빼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다이어트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엉덩이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이유가 엉덩이 사진 맞나, 내가? 네, 아, 그래요? 다른 선수보다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시즌 때마다 올리시는 것 같은데? 뭐 가린다고 가린 건데, 뭐 특별히 의도해서 올리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뒤가, 네. 뒤판이 저는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아... 근데 오히려 더 이제 앞쪽에 자신이 있다 보니 뒤를 자꾸 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자꾸 단점을 좀 이렇게 더 오히려 노출을 시키면,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죄송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 잘하시는 거 자랑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물론 없지 않아 있죠. 나 다이어트 이 정도 했다. 그렇죠. 사실 엉덩이를 가른다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니까. 네. 네. 내추럴이시잖아요. 네. 네, 내추럴이시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제가 주변에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어느 정도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긴 하지만 막판에 3주에서 한 달 남고 갑자기 급격하게 얼굴에 노화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 그러고 인해서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은 혹시 에페드린을 쓰신 게 아닌가, 아니면 또는 뭐 클렌부테롤을 쓰신 게 주사 아닌가. 맞는 거? 네, 그런 거를 써서 만든 게 아니라는 오해를 주변에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다이어트를 그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저는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약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약 쓰는 애들 신과 본인만 안다. 그래요? 저는 뭐 근데 사실 그 숨긴 적은 없어갖고. 근데 뭐 그런 건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사실 스승님이 없거든요. 운동에 대해 스승님이 없어서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참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런 정보도 저한테는 없었고. 물론 지금은 되게 잘 알죠. 그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는 게 또 제가 트레이너고 회원님들 가르치고 또 트레이너들도 와서 운동도 배우고 선수들도 배우는데 제가 안 쓰지만 그런 약물 어떤 케미컬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모르고 그 정보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레슨을 했던 레슨생들끼리 서로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내가 그냥 안 쓴다고 모를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뭔가 과거에 어쨌든 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세계대회 나가는데 동양인이 서양한테 비비려면은 그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제가 형님 인스타란 형님에 대해서 알면 형님 몸을 보고서 이거는 아 내가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치가 대부분 뭐 이렇게 나누면 좀 그런데 안 쓴 자와 쓴 자를 나눈다면 쓴 선수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거고 그래도 내추럴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길로 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노력은 다 했겠죠. 같은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한계치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쓰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많은 내추럴 선수들 저 외에 비롯해서 되게 많은 선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왜냐면 어차피 뭐 안 쓰고 지금 이거 하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얘기도 물론 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거거든요. 써보지 않으면. 맞아요. 네. 편을 가르는 건 아닌데 사실 저는 내추럴 로이더 편 가르면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그쵸. 따지면. 네. 근데 워낙에 또 주변에 오픈하고 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어떠한 그런 욕심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안 썼는데 여기서 또 쓰기 너무 아깝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너 한계치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운동 어쨌든 짧게 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오래 하다가 아 이게 내 한계치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다들 조금 그쪽으로 가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형님이라든지 이제 제가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을 이제 보면서 아 그래도 저렇게 좀 해볼 거라는 사실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형님을 되게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 내추럴로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면서 뭔가 사이즈적으로도 어느 정도 와 저런 사이즈 그리고 비슷한 키를 가진 사람이 딱 형님이거든요. 내추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시합을 준비한다는 게 어쨌든 몸을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내추럴도 분명히 부작용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신장 수치라든지 간이라든지 그 당연한 거고. 일반 분들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만 먹어도 올라가요. 그리고 뭐 내추럴은 어떠한 그런 시즌 뒤에 어떤 그런 후폭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내추럴도 있고요. 극한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거의 혹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와요. 약물을 써서 오는 데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데미지는 시즌이 끝나면 일단 소화계통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소화기관들이 되게 많이 혼돈을 빚는 것 같고 안 먹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 조금 기름지거나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이 많이 뒤집히고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뭐 체질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네. 피로감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예전에는 사실 대회 끝나고 부종이 안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대회를 뛰면서 이제 염분을 되게 많이 제한하면서 좀 대회 직전에 컨트롤하면서 대회가 끝나고 부종이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도 안 했는데 확실히 했을 때 몸의 어떠한 그런 강도가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수분 조절이라든지 뭐 밴딩 로딩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은 뭐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운동하고 또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극한까지 그렇게 어떤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몸은 혹사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데미지가 오겠죠. 오겠죠. 예. 아무래도 저희 직업 자체가 적당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세포도 세포인데 피부의 노화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시합 막판에 있잖아요. 특히 막판 2주 남기고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면서 버티시는지. 일주일 열흘 남았을 때 거의 진짜 죽음인데 힘들죠. 힘든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위로를 하냐면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게 자랐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못 먹고 못 가지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냥 그렇게 힘들 때 더 힘들었을 그 어린 나이에 더 힘들었었던 시절을 생각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정말 제가 느꼈던 힘듦은 지금 이거 2주, 1주 남았을 때 어떠한 정말 음식 참고 운동하는 그 힘듦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만 하죠.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네.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들하고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예. 네. 와, 이 형님을 쉬운 삶은 안 살았구나, 다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는 것도 있지만 트레이너를 하면서 자기와의 그 절제된 싸움을 다들 엄청나게 오랜 시간 했구나. 저는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부터 남들보다 술을 덜 먹고 운동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절제된 삶은 나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이 운동하는 분들은 다 네. 건강하죠. 그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어디가서 거였어. 생색내냐고 하는데 네, 맞아. 결국 니들이 선택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쵸, 저희가 선택한 거죠. 그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택한 거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 근데 피해를 다들 주고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인터뷰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또 시즌 다 겪어봤잖아요. 네. 힘들잖아. 네, 시즌 막바지 하면 못 먹으면 힘도 없고 심지어 말하기도 힘들어요. 네, 맞아. 옆에서 누가 말 걸면 나는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네. 힘이 없으니까 그냥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걸 주변에서 야, 저 새끼 되게 예민하다고. 나는 예민한 게 아니고 그냥 힘이 없을 뿐이고 그 없는 힘을 쥐어짜내서 대답을 하고 하는 건데 심지어 양해도 구해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힘이 좀 없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어떠한 제스처나 이렇게 받아치는 게 좀 부족해도 이해를 해줘라라고 하는데도 이 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죠, 사실. 네. 인터뷰 되게 조심스러운 게 형님이 이번 주 바디 프로필을 또 찍기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시합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하면 시합에 비교하면 뭐 바디 프로필이 절대 뭐 만만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시합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행복한 거죠. 네. 별로 힘들진 않아요. 지금 뭐 전혀 예민하거나 힘들진 않고 그냥 정말 직원들끼리 즐겁게 어차피 여름이고 하니까 그냥 사진 한 장 남기자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게 또 이번 주가 좀 놀랐어요. 어쨌든 바디 프로필은 어쨌든 체지방이 낮은 상태고 수분 조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체지방이 낮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형님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뭐 지켜본 건 아니지만 다들 이 정도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냥- 바프 찍는 사람도 그럼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뭐 강아지 노는 소리라도 있으면은 막 신경 쓰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막판 가면은 와이프한테 일단 짜증부터 났거든요. 아니 대회가 아니고 바디 프로필 찍는데 그죠.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도 체지방이 낮은 상태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그 사람의 이제 행복감은 포도당에서 나온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형님이 느끼죠. 형님은 진짜 되게 성격이 좋으시구나. 왜냐면 사실 이건 좀 다이어트를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온순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되게 와일드해지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때 실제로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머슬매니아 라스베가스 세계대회 나간 적 예전에 가서 이제 방을 선수들끼리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포토그래퍼가 지소울 작가였어요. 유명하시죠? 되게 친한 작가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선수들한테 개인 컷을 찍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에 와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 형님 일어나서 사진 찍어준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찍고 막 한 30분, 1시간 찍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은 예민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모르고 왜? 물어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말도 못 건다고. 그쵸. 그때 알았어. 내가 별로 예민하지 않은 편에 속하는구나. 근데 또 이것도 사실 가장 측근들은 반박할 수밖에 없을걸요? 시합장에서 뵐 때도 비슷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합 날은 즐거워요. 언제가 제일 괴롭냐면 시합 나가기 한 3, 4일 전이 제일 괴롭고 이틀 전부터는 로딩을 하니까 조금 괜찮고 하루 전날은 운동 안 하니까 행복하고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맞아. 당일날은 오히려 그날 이제 모든 어떠한 이벤트가 끝나니까 너무 행복하네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서 괜찮고 진짜 즐기시는구나. 네, 즐겁죠. 무대 당일날 그날만 기다리는 건데 근데 당일날도 예민하신 분들이 많죠. 참